안녕하세요. 최근대장 김대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대장 김대표가 큰 용기를 내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굴기의 원가를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모니터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5월달에도 원가를 한번 공개했던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고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긁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채굴 시장이 많이 위축된 관계로 원가로 판매하는 위탁 제품들이 정말 원가인지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겸 해당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래픽카드의 시중 가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의 RTX 3060ti를 제가 검색을 했고요. 가장 저렴한 업체가 106만원대부터 물건을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마켓에 노출된 가격입니다. 클릭을 해보았더니 106만원 제품도 있지만 107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아주 다양한 금액을 보여주었고요. 전화를 제가 여러 군데 해보았지만 많은 수량을 구할 수 없고 한두 장만 물건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 총판에서 한두 장 정도를 납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중에서 채굴기를 조립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대략 한 그래픽 카드당 110만원 정도가 현재 시세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RTX 3060ti가 6개 들어가고요. 110만원씩. 밀폐형 반본체가 50만 6천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표를 잘못 만들어서 50만 6천원이 중복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여기서 50만원을 빼시면 710만원 정도가 이제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가격이 이제 36,000원, 메모리 가격이 28,000원, 파워 가격이 15만 5천원, 이런 식으로 50만 6천원이 밀폐형 반본체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의 가격을 더하면 이제 710만원 정도가 공급 물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고요, 마진도 놔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채굴대장 김 대표는 많은 수량을 직접 총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시거나 채굴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자주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픽 카드를 총판으로부터 받는다라고요. 하지만 직접 총판으로부터 받는 채굴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채굴장이 총판과 직접 거래하는 채굴장 거의 없습니다. 총판들은 채굴장과 직접 거래를 보통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판매자들이 총판과 직접 거래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없습니다. 총판이 채굴장에게 직접 공급하면 일반 소매 대리점들은 판매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총판은 적은 양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물건을 현금으로 혹은 여신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채굴장들은 상당히 불안정하겠죠. 따라서 일반 채굴장들 총판과 거래 못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형 채굴장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는 지인이 총판에 있으면 거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채굴대장이 오늘 총판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원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60ti 99만원, 70ti 129만원의 물건을 준다고 합니다. 1200장 정도 있고요. 보통 총판 이렇게 물건을 주면 수입사와 협의를 통해서 AS를 1년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채굴대장은 항상 말합니다. 총판들한테도 나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카드 안 받는다고요. 3년짜리 카드만 채굴대장 받고 있고요. 제가 오늘 수입사 총판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음성 변조를 통해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지만 영상에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예. 가격, 예. 아까 카톡으로 좀 보내드렸거든요. 예, 카톡 저 보긴 했는데, 이제 미팅 네네.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못 봤는데, 네네. 아까 수량이 연락이 안 되셔서. 얼마나 돼요? 수량은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재고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대표님.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떨어져서 예. 저희가 지금 까지면서 나가고 있어요.
네. 대표님, 그러면 네네. 금액은 확실히 딴 데보다 메리트 있는 건 맞아요? 제가 금액 딴 데랑 비교를 안 해봤는데. 아, 그럼요. 금액은, 대표님은 뭐 항상 제가 드리던 금액으로, 예.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항상 드리죠. 그러면 제가 그 네. 프랜차이즈 채굴장 때문에 그 특가 제품은 안 그래도 지금 구성 중이었는데, 아, 지금 프랜차이즈 오픈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때문에 이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네네. 제가 원가에 그냥 빼려고 하거든요. 진짜 원가에. 말로만 하는 원가 말고. 아, 그 오픈 판매를요? 예, 예, 쇠고기 판매를. 아, 근데 대표님 그 지도가 아시잖아요, 대표님. 예. 지도가 때문에 저 수입사는 좀 밝히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판매를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요. 어쨌든, 자, 각 제조사들은 총판과 대리점들에게 지도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얼마 이하로 금액을 팔지 말라는 것이 지도 가격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총판은 지도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받을 거고요. 총판은 도소매 대리점들에게 판매할 거고요. 대리점들은 지도가 이상으로 판매하여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래픽카드 가격을 지도가 이하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검색했을 때 이 금액이 지도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내용 돌아와서요. 하지만 채굴대장은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채굴기라는 완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도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거래해야 하는 총판의 보호를 위해서 제조사를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RTX 3060ti가 99만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고 하니 다시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644만원이 나옵니다. 650만원이 원가라고 계산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립비용과 사무실 유지비용, 수익, 세금, AS 비용들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통상 조립비용은 10만원, 수익 20만원, AS 비용 20만원 정도를 더하면 약 50만원 정도의 갭을 두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판매 가격은 대략적으로 7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50만원 남기는 거 아니야 한 대 팔았을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700만원에 판매해서 650만원이 부품 가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물류비용, 퀵이나 택배를 받게 될 거고요. 로스 비용, 뭐 부품이 고장나거나 초기불량이거나 손망실인 경우에 다시 급하게 물류비용을 지출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사무실 임대 그리고 세율 45%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제외하면 한 달에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은 약 1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굴대장이 한 달에 몇 대를 팔까요? 보시면 12월달 캘린더입니다. 12월달에 캘린더가 다 모자이크가 되었고요. 1월달에 캘린더를 다 모자이크를 해 놓았습니다. 자, 한 달 평균 제가 150명의 고객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만나는 건 더 되겠죠. 한 400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계약 대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분당 5대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 달 평균 제가 750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량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벌어 가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5대밖에 판매하지 못한다면 마진 15만원만 보고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수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뭐 채굴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만 수많은 업체들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고 채굴대장은 3등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유튜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검색을 했더니 채굴에 관련된 수많은 업체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에 관련된 영상 혹은 블로그 혹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업체들이 한 달에 몇 대를 판매하는지, 마진을 얼마나 보는지, AS를 어떻게 해주는지, 또 채굴대장보다 유지비용이 더 나갈 텐데 어떻게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채굴대장보다 더 싸게 그래픽카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총판과 직접 거래하는 채굴대장보다 싸게 받아오려면
어떻게 누구와 거래를 하는 걸까요? 최고 대장보다 규모가 더 큰 업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대를 판매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광고를 보면 삐까뻔쩍한 영상 편집과 블로그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고 대장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아니, 할 줄 알아도 안 합니다. 왜냐고요? 광고의 비용을 그만큼 쓰게 되면 그만큼 원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광고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최고 대장보다 싸게 그래픽카드를 받아올 수도 없는데 광고 비용을 더 많이 쓴다면서 마진을 덜 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덜 보는 업체가 선호되는 업체가 아닐까요? 세 번째입니다. 보통 최고기를 판매하고 나면 AS가 있다, AS를 1년 해준다, 3년 해준다는 업체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조사를 통해서 AS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AS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판매자가 조립한 완제품을 판매한 만큼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채굴기 구매하신 고객이 어떤 게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굴기를 분해하고 부품을 찾고 택배를 포장하고 택배를 보내고 택배를 기다려서 조립해서 채굴기가 동작하는지 만들 수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객이 있다면 구매하지 않고 직접 조립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 대장은 판매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선출고로 AS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판매처가 AS를 어떻게 해주는지, 보증해주는지, 서류로 AS를 보증해주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채굴 대장은 채굴장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채굴장도 전국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 화성, 동탄, 파주, 김포, 광주, 전주 총 7개의 대형 채굴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대형 채굴장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판매만 해서 수익을 보지 않고 끝까지 고객과 함께하면서 수익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다른 경쟁업체, 직접 채굴장 운영하지 못하는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채굴장이라고 하면 800km 이상 채굴장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800km 이상 되는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억에 가까운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판매만 하는 업체들은 판매만 하고 위탁장을 소개시켜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탁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판매자에게 구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기 구매 후에 소개시켜준 채굴장으로 기기가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기 가동 중에 여러가지 에러가 생기겠죠. 채굴장에서 얘기합니다. 고객님, 기기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입니다. 구매자는 그러겠죠. 아, 새거 구매한 건데 그게 수리비가 나와요? 채굴장은 얘기하겠죠. 아, 제가 판 게 아니잖아요. 저는 관리만 해드리는 건데. 그럼 구매자는 물어봅니다. 아, 그럼 판매자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럼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게 되겠죠. 제 기계가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판매자가 뭐라 그럴까요? 아, 고장난 거 제조사 통해서 AS 받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어떠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수천만 원 하는 장비가 내가 구매할 때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대장이 운영하는 채굴장들은 수많은 여유 자재를 놓고 즉시 출고하여 AS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한다고 하고 원가 공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원가에 판다고 하고 원가에 파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최고 대장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원가에 기기 파는 건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가에 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국의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 채굴장에 기기를 위탁하여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놓아야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문제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사가 하는 부탁을 잘 들어주면, 총판이 하는 부탁이죠. 잘 들어주면 내가 아쉬울 때 총판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 때 그래픽카드 없어서 못 파는 업체 많았습니다. 최고 대장 과거 데이터 보시면 없다 해도 매일매일 팔았습니다. 최고 대장 영상 보시고도 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굴기도 코인도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매하시려는 분들 있습니다. 저렴할 때 구매해서 비쌀 때 판매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 가격과 채굴기 가격이 저렴한 건지 저렴해지고 있는지 저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건 어떤 것이든 매한가지입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거지만, 하지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포스트 전환, 코인 값의 더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면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채굴 대장은 매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채굴기를 구매하시라고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채굴기를 구매하고 싶다면,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저렴할 때 구매해서 후회 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인 영상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특가로 판매하는 제품은 위탁에 한해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가로 구매를 못하고 직접 가져가실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특가 제품 가격에서 대당 50만원을 붙인 저희 금액이 판매가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